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어쩌면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를 탄생하게 만든 역사상 가장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가 저지른 온갖 만행이 드러나며 현재는 위대한 탐험가의 면모도 있으나 악마 같았던 면도 많이 주목받고 있죠. 그의 탐험은 어떠했을지, 원주민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451년 제노바에서 태어난 콜럼버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직조공으로 일하다 선원으로 취업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항해에 눈을 떴습니다. 신대륙을 향한 항해를 떠나기 전까지 그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어서 안타깝게도 초기 생애에 대해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는 실물 초상화 한 점 남아있지 않은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도 완벽히 그와 똑같다고 할 수가 없죠. 세종대왕처럼요. 1476년 그는 타고 있던 배가 난파하며 포르투갈 해안에 도달한 이후 자연스럽게 리스본에 정착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도 제작자였던 토스카넬리와의 교류 덕에 콜럼버스도 지구가 둥글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콜럼버스는 1477년 영국과 아일랜드를 여행했는데 오래전 바이킹들이 대서양을 건너갔다는 이야기나 중국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일랜드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이때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때부터 서쪽으로 항해해 동양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품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1479년 귀족 가문 여성인 펠리파와의 결혼으로 포르투갈 내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맛보았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후 왕실에까지 접근해 포르투갈 왕 조앙 2세에게 항해 계획을 보고했으나 거절당합니다. 이후에도 후원자를 찾아다니며 몇 차례 거절당한 끝에 결과적으로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실에서 후원을 받고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왕실로부터 그가 따낸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자신과 후손에게 귀족 계급을 부여할 것, 새로 발견된 땅에서 얻은 수입 10%, 모든 무역 거래의 8분의 1, 식민지를 개척하면 자신을 총독으로 임명하기 등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과 불륜이 있었다는 풍문이 나돌 정도의 엄청난 조건이었죠. 구독해주세요. 이때까지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 땅은 중국, 인도, 일본 정도였죠. 비단, 향료, 황금과 보물이 넘쳐나는 신비의 세계인데다 아랍 상인을 통해 들여오던 값비싼 물건의 원산지였기에 배를 타고 동양으로 가는 항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도 적당한 바람만 풀어주면 인도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론 그의 계산보다 훨씬 멀었지만요.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세 척의 배를 이끌고 항해를 떠납니다. 그의 선단은 오늘날 바하마 군도 어딘가로 추측하는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육지에서 그들을 환영했던 원주민을 인도 사람이란 뜻으로 인디오라 불렀고 최근까지도 아메리카 원주민이 인디언이라 불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황금을 찾진 못했으나 담배, 해먹과 신기한 발견품들을 수집해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담배는 이때 유럽에 처음 알려지며 이후 기호품으로 크게 유행하게 되었으며 해먹은 선원들이 애용하는 침대가 되었습니다. 담배의 수익성 확보도 한참 뒤의 이야기이고 콜럼버스는 그다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향료와 금광이 많다고 스페인 왕실에 거짓 편지를 보냈었기에 돌아가자마자 성대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짜 업적에 고무된 스페인 왕실은 본격적으로 콜럼버스를 밀어주며 17척의 배와 1200명의 대규모 선단을 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1차 항해가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다면 2차 항해의 목적은 본격적인 식민지 개발과 황금 수송이었습니다. 또한 콜럼버스의 황금기이기도 했죠. 그러나 콜럼버스는 총 4차례에 걸친 항해에서 자잘한 새로운 발견물이나 노예로 팔 원주민을 잔뜩 데려온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스페인 왕실의 신뢰도 잃었으며 일생 내내 항해를 후원해준 이사벨 여왕도 세상을 떠나면서 콜럼버스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장례식 날 스페인 궁정에서 방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최초 목표였던 금과 향신료를 찾는 일은 명백한 실패였지만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동양이라 생각했던 신대륙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 업적은 추후 일어난 대항해 시대 탐험가들의 업적이 이뤄질 수 있는 문을 연 셈이었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그 당시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신분 상승을 적극 이뤄내고 집념과 의지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까지 혹독한 고생을 치른 그의 도전과 탐험 정신을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진 않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과 무리수를 늘어놓은 그의 고집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었고 황금을 찾지 못해 동요하는 부하들을 제대로 통솔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리서, 역사서 등 2000여 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 꿈을 향한 그의 노력은 가히 존경할 만하지만 단순히 뛰어난 항해자였을 뿐 자신의 새로운 발견을 제대로 써먹을 줄 아는 유능한 행정가는 절대 아니었죠. 역사적 위인일지라도 사람이란 한계 때문에 위대한 공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과오도 있었듯 과거엔 아메리카 개척의 단초가 된 콜럼버스
콜럼버스의 업적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많았으나 현재는 그가 스페인 왕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많이 했었는지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원주민 입장에서 그저 약탈꾼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질병에 무지했던 당시 지식으론 구대륙의 질병이 면역력이 없는 원주민들에게 퍼지는 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원주민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콜럼버스는 일기장에 50명의 남성만 있으면 원주민을 모두 노예로 만들고 황금도 전부 뺏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수많은 원주민을 고문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두 배에 실었습니다. 풍요로운 황금의 땅을 찾아 꿈에 부풀어 신대륙에 상륙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황금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에 실망한 이들의 약탈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그 황금의 땅도 콜럼버스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으니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입니다. 콜럼버스와 원정대원이 원주민들에게 이단 처형과 문명화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남성의 손을 자르고 여성의 가슴을 도려내고 과도한 노동으로 부려먹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식민지에서 자신이 낮은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말한 여성의 혀를 자르고 당나귀에 매달아 길거리에 끌려다니게 했고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 없이 형벌을 내렸으며 원주민의 세례도 거부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더 이상 노예로 부려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콜럼버스는 1495년 대규모 노예 약탈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원주민을 학살하고 약탈했습니다. 1500여 명을 우리에 가두고 그중 500명을 배에 태워 스페인으로 데려갔으며 항해에서 살아남은 300명은 스페인에서 노예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1498년엔 현재의 IT 지역에 살던 원주민을 노예로 팔고자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콜럼버스의 군대를 피해 원주민들이 도망가면서 1492년 수십만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는 원주민 인구는 1540년 250명 수준으로 99% 이상 급감해버렸죠. 콜럼버스는 14세 이상 원주민에게 3달에 한 번씩 황금을 바치도록 했고 지시에 따른 원주민에겐 구리 증표를 걸어주었습니다. 증표가 없는 원주민은 발견되자마자 즉시 손목이 잘려 피를 흘리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수족절단과 대량 학살에 휘말려 사망한 원주민은 콜럼버스가 다녀간 2년 동안 무려 25만 명이나 됩니다. 게다가 스페인 정복자들은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시험해본다는 이유로 또는 장난삼아 심심해서라는 이유로 원주민을 베어 죽였습니다. 물론 콜럼버스 말고도 원주민에게 잔인한 행위를 일삼은 백인 정복자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한때는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한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던 사람들의 어두운 뒷면을 이제라도 잘 알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산을 약탈하고 생명을 학살한 콜럼버스는 분명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위인의 가치에는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임이 분명하죠. 아메리카 발견의 역사는 수치스러운 행위의 은폐의 역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콜럼버스의 발행기 엉망해. 콜럼버스는 완전히 지금 그 태권의 오도머니 물갈질금 질병에 무지했던 당시 지식으로 구대륙이 질병이 매너하게 없는 원주민들에게 퍼지는 건 어쩔 수 없었. 원주민의 부정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콜럼버스의 입장에 50명의 남성만이지만 원주민을 모두 노예로 만들고 황금도 전부 뺏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